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도소매업 창업, 특히 상권 분석과 관련성이 많은 창업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입지, 상권 분석과 관련성이 많은 도소매업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업 창업, 도매와 소매, 특히 소매 창업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중요하죠. 입지, 어떤 이러한 부분에 도소매업 창업, 그 다음에 도소매업 창업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소매업의 범위업. 도소매업은 뭐냐? 도소매업은 어쨌든 먼저 도소매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유통부터 이야기를 하면 유통이라고 하면 제조업자의 상품을 도매, 소매, 소비자까지 가는 도매, 소매, 여기를 그냥 유통이라고 하는데, 즉 생산물이 최종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과정, 생산물이 경제적, 사회적 이전을 말하며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경제성이어야 된다. 그래서 도소매라고 하면 어떤 제조업자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까지 전달되는 도매와 소매를 통틀어서 유통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소매업은 유통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통 경로가 또 중요한데, 많은 상품들이 기본적으로는 생산자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이런 단계를 거치지만 또 그렇지 않고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생산자, 소매업자, 소비자 여러 가지 유통 경로가 있겠죠. 그런데 한 번 또 유통 경로는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가 되게 또 어려워요. 그래서 유통 경로는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뭐 또 다른 기회에 설명하기라고, 이제 이런 부분에 상적 유통, 물적 유통이라는데, 상적 유통은 생산물을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활동을 상적 유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품이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이전시키는 소유권이 변한대. 소유권의 이전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직접 갈 수도 있겠죠. 물적 유통은 소유권은 생산자, 도매, 소매, 소비자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물적 유통은 상품이 어떻게 수송이나 보관 과정을 거쳐서 가는가. 그러니까 소유권의 이전과 소유권, 누구 소유냐, 상품의 이동이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굳이 나누면 상적 유통, 물적 유통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유통 경로라고 할 때는 유통 경로는 상적 유통을 말한다. 소유권 이전을 시키는 활동을 상적 유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도매업의 이제 구조는, 도매는 생산자한테 상품을 받아서 도매업자가 도매업자에 주거나 소매상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아닌 소매업자에게 주로 상품을 파는 거죠.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람한테 파는 거다. 그래서 무역업, 도매상 등 이런 것이, 근데 전기능 도매상과 한정기능 도매업이 있다. 전기능 도매업은 그러니까 소매상한테 도매업이, 생산자에서 상품을 받아가지고 소매상한테 판매하는 도매업은 전기능 도매업과 한정기능 도매업이 있는데, 전기능 도매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물의 수송, 보관 등 물적 유통과
소매점, 판매전라에까지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도매업을 말하는 거고, 한정기능 도매업이랑은 수송이나 보관 같은 물적 유통은 하지 않고 판매와 정보 기능만을 뭐 수행한다든지 특별한 한정된 기능만 수행하는 도매업을 한정 기능 도매업이라고 한다. 도매업, 여기서 말하는 도매업은 제조업체로부터 아니면 제조업체로부터 산지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소매상한테나 도매상한테 주는 것인데, 여기에 전기능 도매업이 있고 한정기능 도매업이 있다. 소매업의 구조, 소매업은 상품을 받아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람. 소비자에게 판매.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 슈퍼마켓, 마트, 백화점 이런 게 소매업이라는 거예요. 그죠? 소매라고 해서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고 가격을 얼마의 가격을 해서 판매할 것인지. 그다음에 재고 관리. 재고는 상품 재고 관리, 상품 관리, 상품을 매입한다든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진열한다든지, 상품을 광고한다든지, 판촉 활동, 뭐 상품을 뭐 진열을 다르게 한다든지, 뭐 할인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판촉 활동 등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소매업.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광고를 보고 되는데, 어떤 여심을 훔치는 여성과 메이크업 브랜드 나스의 어떤 광고를 한 건데, 감성적 가치를 전달하는 어떤 제품명 브랜드를 붙였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 단순히 제품 기능을 나타내는 제품 브랜드명보다는 문화와 성격, 가치를 전달하는 제품 브랜드명이 소비자의 마음에 더 강력하게 소구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사례. 응? 도소매업의 창업 절차. 도소매업의 창업은, 특히 소매점의 창업은, 요즘에 이제 온라인도 많이 있지만 소매점의 창업은 입지가 한 70%에서 80%. 어디에 소매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어찌됐든 창업 절차는, 일반적 창업 절차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도소매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소매업이니까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5만 개가 있잖아요. 5만 개. 대부분 운영자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대기업 프랜차이즈니까. 그 다음에 개인 기업으로 경영한다든지. 창업 절차는 비교적 단순. 제조업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입지, 어디, 점포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아이템을 판매하느냐. 또 소규모지만 자금 조달 능력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매점에서는 상권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상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점포가 여기가 있어요. 점포가 편의점에 있으면 이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점포가 이 상권이라고. 이 슈퍼마켓이 있다면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디 사느냐. 이 안에 있는 것을 이 슈퍼마켓 상권이라고. 그래서 상권에 대한 분석,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소매점을 창업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이템별 판매 대상, 판매 장소, 시기, 방법 등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상품은 명절 때만 판다든지, 어떤 상품은 뭐 초콜릿 발렌타인데이 때만 판다.
삐에로, 빼빼로가 아니라, 빼빼로 11월 11일 날 막 엄청 팔리고 별로 안 팔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소매의 경우에는 어떤 아이템을 어떤 장소에 판매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그러니까 아이템과 도소매는 아이템과 입지, 어디서 판매할 거냐, 어떤 아이템을 판매하냐, 두 가지만 결정되면 성공할 건가 안 할 건가가 확연하게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설정에서 아이템에 대한 정보 수집, 트렌드가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유행하고 끝날 상품인가, 장기적으로 이게 내가 장사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나에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런 장사를 했을 때 사업이 될 건가, 수익성이 있을 건가, 그 다음에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창업을 할까, 규모가 얼마나 크게 할 건가 작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도소매 창업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점포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는 후보 점포 상권명 입지 주사를 먼저 해요. 어디에다? 그러니까 소매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에다가 오픈할 건가, 개점할 건가. 입지 선정이 사업 성공의 6에서 70.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지만, 그전에는 특히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점포 계약 시 조건 및 하자 같은 걸 하게. 조건이라고 그러면 점포를 어느 장소에 점포를 했을 때 보증금이 얼마냐, 월 수수료가 얼마냐, 하자는 천장에서 막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이런 부분. 창업 준비 절차는 직원을 채용하고 상품 수급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상품 매입을 해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창업 준비를 한다. 그리고 도소매업에는 인허가 또 기준 절차예요. 근데 보통 도소매는 인허가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떤 점포를 확보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슈퍼마켓도 100평 이상이면 기타 식품 판매 허가만 내면 되고, 그런 부분이다. 의약품과 같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종에는 약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필요한 거죠. 또 일반적인 자격도 동일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 선고 1, 2년 경과하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만 장사할 수 있어요. 금치산자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못하는 거니까 그런 조건은 당연히 받는다라는 거죠. 학습 정리를 하면 도소매업의 창업 절차는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업이 대부분이다. 점포의 입지 선정, 아이템 선정, 자금 종장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상권 분석과 아이템 선정,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다. 그래서 아이템 선정, 사업 유형 및 규모를 결정하는 이 두 가지를 심도 있게 결정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성패를 가른다. 이렇게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